네, 7월의 첫날인 오늘 장맛비가 쉬어가는 틈을 타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가 더해져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도에만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다시 차츰 북상함에 따라 오늘 저녁에는 남해안 또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내륙 많은 지역에 최대 120mm 이상 쏟아질 텐데요. 지난 주말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륙 하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 동부와 강원 그리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수는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모두 3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 또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이내 금요일부터 다시 또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보고 휴대용 선풍기로 목 주변 열기를 부지런히 식혀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는 게 무서울 지경이에요. 장마철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제주도도 가려고 했었는데 여행도 미루고 그냥 집에 남아있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날씨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유독 덥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Very hot compared to France. Maybe it's a little bit too hot because we are in city, not near to the sea. So it's a little bit too hot when we just walk to the city.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9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와 양구는 37도를 넘었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광주와 고양 등도 3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경산에선 낮 기온이 39도를 기록한 적도 있는데 이런 더위가 계속될 경우 7, 8월 한여름이 오기 전 40도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낮 기온이 40도를 넘긴 곳은 모두 6곳 있었는데 홍천과 의성 등 5곳은 같은 날인 2018년 8월 1일에 40도를 넘겼습니다. 40도를 넘기지 않더라도 도심에선 더위가 그 이상으로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낮 기온은 30도 초반인데 열 화상 카메라로 거리를 찍어보니 온도가 55도를 넘깁니다. 햇빛으로 데워진 지면에서 다시 열이 뿜어져 나오고 자동차 배기가스와 건물 에어컨의 가동열이 도심 온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해 이번 주말 제주와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 이남에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어린 자녀 둘을 키우는 윤철중 씨는 온종일 에어컨을 틉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전기세가 좀 걱정되기는 해요. 애들 손 들어가고 막 이럴까 봐 위험해서 선풍기는 잘 안 켜는 편이고 주로 에어컨만 계속 켜고 있어요. 거실 면적 10평인 아파트에서 설정 온도를 26도로 맞춘 뒤 실시간 측정기로 전력 사용량을 지켜봤습니다. 에어컨을 켜자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3,352와트까지 치솟더니 이후 점점 줄어들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는 5와트까지 뚝 떨어집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에어컨의 냉매 압축기가 빠르게 돌면서 전력을 많이 썼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회전 속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11년 이후 출시된 인버터형 에어컨은 한 번 켠 뒤 계속 유지하는 게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낮은 온도로 작동을 시켜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리신 후에 설정 온도를 조절하셔서 계속 켜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기시키실 때는 에어컨을 끄는 게 가장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냉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에어컨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창문을 활용해서 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전력량을 쓰는 4인 가구가 하루 7시간 이상 에어컨을 켤 때 스탠드형은 한 달 전기료를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추가로 내야 하고 벽걸이는 3만 원, 시스템은 7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땐 에어컨을 꺼야 하고 필터는 2주에 한 번 꺼내서 청소해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142제곱미터의 이 가정집은 지난달 전기요금이 1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5% 이상 인상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집보다 평균 전기료가 60만 원 매달 더 나가요. 집에서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안 쓰는 제품에 전원을 끄긴 했지만 대부분 콘센트에 꽂혀 있습니다. 그냥 끄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가 흘러서 소모되는 게 있어요. 전원을 껐어도 코드가 연결돼 있으면 대기 전력이라고 부르는 전기를 소모합니다. 에어컨의 대기 전력을 측정해 보니 시간당 1.7W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의 대기 전력은 시간당 1.2W로 측정됐는데 보온 기능을 켜놓으면 10배가 넘는 17W를 써야 합니다. 밥솥은 뜨뜻하게 먹는다고 그 안에 밥 있으면서 그냥 꽂아놓고 그냥 있어요. 그거가 전기요금이 엄청 나가는 거예요. 이 밖에 데스크톱 컴퓨터와 TV 셋톱박스 등도 대기 전력이 큰 제품으로 꼽힙니다. 일반 가정집의 대기 전력은 전체 전기요금의 약 10% 정도, 여름철이면 매달 수천 원씩 낭비될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 소모를 막으려면 가급적 가전제품 코드를 콘센트에서 빼놔야 합니다. 처음 제품을 살 때 전력 소모가 적은 에너지 1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절전 방안을 안내하고 유통업체와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